안녕하세요. 네, 오늘은 남한 고양이 역사의 허민 대표님을 모시고 인터뷰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대표님 먼저 회사 소개와 좀 간단하게 부탁드릴게요. 안녕하세요. 저는 남한 고양이 업사의 허민이라고 하고요. 주로 게임과 그 모션 그래픽 영상을 만들고 있는 스타트업입니다. 남한 고양이 엽서 회사 이름인가요? 네네, 회사 이름입니다. 다들 좀 의아해 하실 것 같아요. 특별한 의미가 있나요? 제가 원래 고양이를 되게 좋아하는 랜선 집사인데 저도 엄청 좋아해요. 고양이를 이제 보면서 고양이를 좋아하는 랜선 집사들을 위한 콘텐츠가 뭐가 없을까? 라고 이제 좀 생각을 해서 그 고양이 보드게임을 만들게 된 게 이제 좀 처음이었거든요. 그래서 고양이 보드게임을 만들어서 이거를 좀 상용화 시켜보자. 여기서 이제 시작을 해서 남한 고양이 업소라고 처음에 짓게 됐어요. 그럼 고양이는 직접 안 키우시고 랜선 집사만? 네네네. 랜선 집사가 근데 뭐예요? 랜선 잘 몰라서. 집사라는 게 이제 유튜브나 영상 콘텐츠들을 통해서 그냥 고양이들을 계속 보잖아요, 사람들이. 네. 그래서 고양이를 되게 좋아하는데 고양이를 키울 수 없는 사람들이 이제 그냥 콘텐츠를 보면서 즐기는 분들을 랜선 집사라고 주로 하더라고요. 그리고 제가 고양이 알레르기가 있어요, 또. 저도요. 진짜요? 네, 너무 좋아하는데 알레르기가 있어가지고 저도 키우진 못하거든요. 네네, 저도 이제 강남에 갔다가 고양이 카페를 가보니까 되게 재채기를 많이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부모님한테 물어보니까 원래 알레르기가 있었대요, 제가. 그래가지고 나는 키울 수 없구나 생각이 들더라고요. 맞아요. 저도 고양이 되게 좋아하고 나만 고양이 없어. 저도 맨날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네네네. 그래서 좀 더 회사 이름이 특이하다라고 생각했었어요. 그러면 아까 모션 그래픽 쪽을 하신다고 하셨잖아요. 네네. 근데 조금 생소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좀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네, 모션 그래픽이란 이제 선, 도형과 같은 것들로 이제 움직임을 줘서 영상을 만드는 기법을 이제 얘기를 하는데 요즘 되게 많이 만들고 있어가지고 이게 하나의 분야로 좀 통용되기도 해요. 그래서 보시면은 회사의 광고에서 사람이 들어가지 않고 도형과 그 사람의 캐릭터가 들어간 것들로 이제 회사를 홍보하거나 아니면 유튜브 인트로 영상에 이제 로고 박히고 조금씩 나오는 게 있어요. 그런 것들을 주로 모션 그래픽이라고 합니다. 이번에 코로나 때문에 정부에서 이제 사람이 아닌 그 도형과 그 다음에 자막 같은 걸로 처리해서 사람들에게 예방 수칙 같은 걸 알려주는 모션 그래픽이 있었어요. 맞아요. 보셨을 많이 거예요. 봤죠, 많이 봤어요. 네네네. 네. 그런 것들을 모션 그래픽이라고 부릅니다. 딱 코로나 그 영상을 예시로 들어주시니까 뭔지 딱 이해가 되는 것 같아요. 저희 계속 많이 봤잖아요. 네, 많이 봤습니다. 네. 그러면은 그 모션 그래픽으로 현재 하시고 계신 사업에 대해 조금만 더 자세하게 설명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저는 이제 이 모션 그래픽이 되게 아티스트와 이제 그 기업 간에 어떻게 보면은 그 거래를 통해서 만들어지는 영상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영상에서 단가가 되게 비싸요. 보통 30초당 한 300 정도 되거든요. 300이나요? 30초에? 네. 네. 근데 이게 와, 너무 비싸다. 비싼 게 아니에요, 사실. 비싼데? 네. 네. 인건비랑 이제 모든 그 PM이나 아니면은 여기에 인력이 얼마나 들어가냐면 처음에 그 클라이언트와 네. 만나는 이제 프로젝트 매니저 일단 처음 PM이 네네, 있으신 거고. PM이 있고 그다음에 이 전에 이제 들어가서 이제 클라이언트와 네. 면담하는 이제 영업하는 영업사원 있잖아요. 그럼 제가 만약에 의뢰를 했으면은 네네. 영업하시는 분이 저한테 오시는 거예요? 네네네, 맞아요. 그래서 이렇게 2명이 들어가죠. 네. 그다음에 이 PM이 또 디자이너한테 일을 줘야 되잖아요. 그럼 이제 디자이너가 들어가겠죠. 근데 디자이너도 이제 영상 모션을 만들어주는 디자이너가 있고 이제 어떻게 보면은 안에 들어가는 소스를 디자인하는 디자이너가 있어요. 움직임하고 또 소스랑 다른 디자이너가 하시는 네네. 거예요? 같이 하는 데도 있는데 네. 이제 대기업 같은 경우는 둘이 분류해서 많이 한다고들 해요. 그래서 그것만 해도 4명이 들어가잖아요. 많이 들어가긴 하네요. 네, 4명의 인건비를 이제 합쳐서 이제 30초 안에다가 이제 영상을 만들어야 되는데 그렇게 되면은 이제
생각해보면 300만 원이나 인건비가 그렇게 비싼 것들은 아니죠. 어떻게 보면. 그러게요. 4명이 들어가고. 네네. 또 기간은 그럼 그렇게 되면 어느 정도 되는 거예요? 기간은 보통 3주를 잡거나 뭐 2주도 하는데 30초에? 예, 예, 예. 아, 그 3일을 작업할 때도 있어요. 네. 근데 이거는 진짜 뭐 3일 온라이트해서 이렇게 만드는 경우도 있고요. 근데 프리랜서 같은 경우는 혼자서 그것들을 다 하는 경우들도 있죠. 대신 프리가 그만큼 힘을 더 많이 써야 되니까 그런 것들이 좀 어렵습니다. 그래서 시장 전체적으로는 이렇게 되고요. 제가 이제 이 시장에서 만들려고 하는 것들은 서브웨이 한번 가보셨나요? 많이 예, 갔죠. 많이 갔죠. 서브웨이 하면 유명하니까. 네네. 맛있잖아요. 그리고 네. 네. 서브웨이에서 보면은 이제 토핑이나 네. 아니면은 그 고기 같은 것들을 막 고를 수가 있어요. 고를 수가 그쵸. 있는데, 많이 고르잖아요. 이렇게 뭐 빵부터 네네네네. 고기도 고르고 야채도 고르고. 네. 소스도 고르고. 네네네네. 그래서 이 모션 그래픽도 서브웨이처럼 골라서 뭔가 내가 영상을 골라서 그냥 좀 하나의 영상으로 만들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에서 좀 착안을 해서 스타트업 아이템으로 현재 만들고 있어요. 아, 네. 그래서 이게 단순하게는 어떻게 되냐면 그 홈페이지 같은 데서 내가 커피집을 하고 있어요. 커피집을 하고 있으면 내 커피집 로고를 넣고 그다음에 그 커피가 무슨 떨어지는 모션이나 아니면은 뭐 그 물이 뭐 차오른다든지 아니면은 우리 커피가 이렇게 되고 우리 브랜드는 뭐고 이런 것들을 설명할 때 그런 규격 템플릿이 있고 여기 안에 들어가 있는 아이콘이나 움직임 그 다음에 그 파일 등을 좀 같이 적절하게 섞고 그 다음에 선택해서 하나의 영상을 한 3시간에서 2시간 내에 받아볼 수 있도록 플랫폼을 만들 생각이에요. 그럼 제가 만약에 커피숍을 운영하는 네네. 운영자면은 그 홈페이지에 가서 지금 뭐 요런 저희 회사 로고를 넣고 네네네. 또 요런 공간에 있는 영상을 공간을 선택하고 네네네. 거기 들어가는 소품을 선택하고 네네네. 요렇게 한 몇 가지 정도 선택해야 되나요? 작게는 한 4가지만 네 선택을 가지 해도 되고 아니면은 많게 세부적 사항이 좀 많이 바꾸고 싶다 하면 뭐 10가지, 20가지도 가능하도록 서비스를 만들 예정이에요. 그럼 제가 선택을 하면은 이제 제작을 해주시는 거예요? 제가 제작을 하겠지만 네. 이제 인터넷 상에서 이제 선택을 해서 렌더링까지 홈페이지에서 다 할 수 있도록 할 건데 현재는 제가 제작을 하려고 하고 있어요. 되게 신선하네요. 네네. 방금 렌더링이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저희는 어쨌든 스타트업계에 있으니까 아는데 네네. 구독자들은 갑자기 렌더링 하면 네네네. 모르니까 렌더링에 대해서 한번 간단하게. 렌더링이라는 네. 것은 이제 유튜브 하나의 영상으로 만들어지는 과정을 말하거든요. 그러니까 변환을 해서 이제 그냥 AVI나 뭐 MP4나 이런 파일 포맷으로 변환해 주는 것을 렌더링이라고 해요. 이 파일들은 유튜브에 바로 업로딩이 가능하고요. 그래서 이런 과정을 렌더링이라고 합니다. 저도 예전에 한번 해봤던 것 같아요. 영상 같은 거 만들 때 이렇게 뭐 변환해주는 시간이 걸리더라고요. 네네네. 한마디로 그게 렌더링이라는 네네네. 거죠? 맞습니다. 좀 이해가 됐어요. 근데 그런 서비스가 나오면은 영상을 의뢰하는 입장에서도 굉장히 좀 편안할 것 같아요. 네네. 중간에 사실 원하는 부분이 있는데 어떻게 좀 요청해야 될지를 몰라서 네네. 그냥 처음에 잘해주세요. 네네.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네. 그러다가 막상 받으면 이것도 수정하고 저것도 수정하고 막 그러는데 뭔가 이렇게 미리 원하는 부분을 선택하면은 또 정말 그 니즈에 맞는 영상이 나올 수 있을 것 같은 생각이 드네요. 네네. 그런데 그래도 이렇게 모든 서비스가 사실 다 좋은 면만은 있을 수 없잖아요. 네네네. 그래서 조금 이 서비스 출시하실 때 걱정되시는 부분도 있다면 어떤 게 있으실까요? 걱정은 아니고 이제 단점으로 뭘 가져가냐면은 그 원래 플랫폼 안에 있던 템플릿만 사용이 가능하고 이제 내가 첨부 파일을 올렸을 때 그 모션이 움직이는 그 템플릿에서 정형화된 움직임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 움직임만 사용이 가능하기 때문에 그러한 제한이 있죠. 하지만 이 플랫폼화된 플랫폼을 되게 좀 고퀄리티로 저희가 제공을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다른 기업이나 이제 나도 이런 멋있는 모션 그래픽을 만들어서 좀 홍보를 하고 싶은데 저도 하고 싶어요. 조금 더 네. 좀 값을 싸게 이제 공급받을 수 있다는 게 이제 장점이다, 단점인 거죠. 그래서 정형화된 틀 안에서만 사용을 하다 보니까 그게 어려울 수 있다. 근데 이 단점을 어떻게 극복할 수 있냐면 저희 사용자가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요구하는 템플릿들이 되게 많아질 거 아니에요. 네. 그러면 이제 이 템플릿 개수가 엄청 많이 쌓이면은 이제 그때부터는 내가 원하는 것들을 많이 사용할 수가 있겠죠. 있었던데. 네네. 네. 많은 분들이 스타트업 창업 지원하려고 하는데 어떻게 해야 될지 막막한데 맞아요. 혹시 대표님만의 노하우나 뭐 그런 게 있으면 구독자들한테 편하게 설명해 주시면. 많이 얘기해 주세요. 네, 많이 얘기해 주세요. 아니요, 동업을 하다가 이제 번아웃을 한번 겪고 이제 다시 창업을 하게 된 건데 이제 저는 오픈 채팅을 되게 많이 활용했어요. 카카오톡 오픈 채팅. 그래서 카카오톡 오픈 채팅에 제가 게임 쪽으로 이제 보드 게임을 만든다고 했었잖아요. 그것도 네. 사실 창업 같은 분위기보다는 그냥 내가 시제품을 한번 팔아보자. 약간 그런 가벼운 네네네. 그래서 고양이 보드 게임을 이제 고양이 보드 게임이나 게임을 이제 게임에 관심이 많으니까 내가 정보를 얻으려면은 카카오톡 오픈 채팅에서 한번 얻어보면 되겠다. 오픈 채팅이 뭐가 좋냐면 사용자들과 실시간 대화가 가능해요. 근데 보통의 이제 플랫폼 같은 경우는 내가 글을 올려놓고 상대가 글을 올린 다음에 반응을 기다려야 되잖아요. 그렇죠. 네. 근데 반응이 오기를. 카톡은 이제 대답하면 또 대답하고 이게 바로바로 되니까 소통이 좀 되게 용이한 거예요. 그래서 제가 오픈 채팅만 한 20개 정도 있는 것 같거든요. 그럼 이제 막 1200개, 300개씩 막 쌓여 있어요. 어떤 주제로 다? 다 게임이랑 스타트업이랑 이렇게 되게 많아요. 그래서 게임 쪽 이제 게임 쪽이 아니었고 스타트업 관련 톡방이 있었어요. 그래서 개설하신 거예요? 제가 개설한 게 아니고 딴데 들어가서? 네, 한 100명짜리 있는 데였는데 거기에 들어가서 이제 갑자기 그 게임 스타트업 공고문이 하나 있더라고요. 글로벌 게임 오브 센터라고 이제 시설 사업이었는데 그거를 이제 본인들은 못 가니까 한번 다른 분들 하면 너무 좋은 기회다 라고 해서 거기에 떠가지고 그 안에 페이지를 클릭해서 K-스타트업에서 이제 그 사업에 대해서 공고를 보고 지원을 할까 싶었는데 저 혼자서 하기에는 뭔가 어려운 거예요. 네. 이런 것도 처음이고 그쵸. 만드는 것도 처음이다 얼마나 보니까. 막막해요. 그래서 그걸 올려주셨던 분한테 이야기를 해가지고 그럼 나랑 내가 좋은 아이템이 하나 있으니까 내 아이템이랑 그 스타트업을 한번 같이 조인해서 한번 이걸 지원해보자라고 이제 제안을 드렸더니 굉장히 적극적이셨네요. 그래서 좋다. 그 사무실이 어디냐? 강남 쪽이라고 하셔가지고 제가 본가가 강남에 있거든요. 그래서 본가에서 이제 바로 다음날 만나가지고 모르는 분이었는데? 네, 전혀 모르는 분이었는데 인터넷에 처음 봤는데 네네네. 네. 그래서 그분이랑 미팅을 3시간 동안 하고 와. 그냥 바로 후다닥 서류 같이 쓰고 그다음에 기획하고 만들고 해가지고 서류 내서 합격했어요. 그 다음에 처음 해보신 거예요? 네, 처음 했어요. 처음 했는데 합격. 네. 바로 합격. 어쨌든 둘이 되게 그 아이템에 대해서 신경도 막 쓰면서 PT도 만들어가지고 그래서 1차 서류를 합격을 하고 그 다음에 바로 이제 발표 평가까지 합격을 해서 판교에 있는 글로벌 게임 오브 센터에 들어가게 돼요. 그게 제 첫 정부 사업이었어요. 그래서 보통 몇십 번 떨어지고 막 붙고 네. 그러잖아요. 네네. 네. 이제 그분도 되게 적극적으로 해주셨고 저도 이제 관심 있는 아이디어다 보니까 얘기를 많이 잘해서 했던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이제 사무실은 덜컥 붙었는데 개발을 해야 되잖아요. 네. 사무실이 먼저 생긴 거죠. 네, 사무실이 먼저 생겼는데 개발을 해야 되는데 사실 저 혼자 다 이제 개발할 생각이었어요. 저는 프로그래머가 굳이 없어도 약간 내가 다른 강의나 이런 것들로 전부 가져와서 뭔가 조금 조그맣게 개발을 하고 싶었거든요. 근데 이제 덜컥 하고 나니까 뭔가 스타트업처럼 해야 될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막 개발자도 뽑고 디자이너도 이제 만나고 작가도 이제 섭외를 했죠. 이렇게 해서 이제 제 게임 스타트업이 좀 시작이 돼요. 그리고 네네. 거의 뭐 처음부터 채용을 하신 거예요? 네? 채용을 하신 거예요? 아 처음부터 채용은 아니고 이제 친구랑 같이 했고 작년에 이제 동업하던 네. 친구가 이제 디자이너로 들어와주면서 같이 이제 하게 됐어요. 근데 뭐 사실 동업하는 분들을 이제 같이 팀을 꾸릴 때 네네. 어떤 분하고 같이 할까도 되게 고민스럽잖아요. 네네. 어떤 나름대로 대표님이 어떤 기준에서 팀을 꾸리셨어요? 저는 기준보다는 좀 중요시했던 부분? 중요시했던 부분은 사실 스타트업 마인드였는데 저는 그거를 성공하지 못했던 것 같아요. 왜요? 스타트업 마인드를 가진 사람들을 뽑지 못했고 그냥 이제 한번 만들어 보자라는 느낌의 친구 하나랑 그 다음에 작년에 이제 동업을 해서 검증이 된 친구 하나랑 이렇게 같이 했어가지고 그냥 주로 지인들을 많이 하고 오픈 채팅방에서도 섭외를 많이 했어요. 되게 유용하네요, 오픈 채팅방. 그쵸? 네네. 네. 그 본인 생각은 창업할 때 아는 지인이랑 하는 게 좋다고 생각하세요? 아니면 아예 모르는 사람이랑? 이거는 그 제일 구독자님도 제일 궁금해 하실 것 같은데. 이거는 말을 해야 될지 말아야 될지 해주세요. 모르겠는데 해주세요. 아니 네. 그게 모든 중견기업, 대기업, 뭐 스타트업들이 지인을 뽑는 이유가 뭐냐면 내가 이만큼 이 사람에 대해서 알기 때문이에요. 근데 이렇게 외부에 있는 사람들은 잘 알지를 못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사람이 어떤 스타일이고 내가 어떻게 좀 이야기를 하면 될 것 같고 이런 것들이 이제 좀 쌓여 있잖아요. 네. 그러기 때문에 지인을 더 많이 뽑는 거고 이렇게 갖다 쓰는 거거든요. 근데 남들도 다 말하듯이 남이랑 하는 게 조금 더 좀 좋다라고 이제 좀 생각되는 것들이 있어요. 왜냐하면 지인이랑 하게 되면은 내가 만약에 종환 씨한테 일을 네. 시킨다고 했을 때 되게 뭔가 부담스러워요. 아 그렇죠. 약간 아무래도. 비즈니스적인 관계가 아니라 친구게 되면은 미안하고. 네, 미안하고 내가 무리한 일인데 과연 내한테 부탁을 해야 될까 말아야 될까 이런 고민들이 되게 많거든요. 네, 이거는 이제 오너 마인드가 안 돼 있는 거일 수도 있는데 제가 그게 그 남보다 훨씬 어려워요. 이 마인드가 좀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마인드를 이제 이것 때문에 스트레스를 많이 받거든요. 그래서 이 스트레스를 좀 가지고라도 그냥 지인이랑 하고 싶다 하면은 지인이랑 하시고 그렇지 않 이제 좀 일적으로 이제 좀 뭔가 일을 만들어 나가고 싶다 하면은 그냥 모르는 사람이랑 같이 하는 게 좀 더 좋다고 생각이 돼요. 이거는 그냥 느낀 점이에요, 제가. 맞아, 진짜 좀 친한 분들하고 하면은 또 어떤 부탁하는 느낌이 되잖아요. 사실 비즈니스인데. 네네네. 그래서 진짜 어려운 점이 있을 수 있을 네. 것 같아요. 종환 씨도 친한 분들하고 일 많이 하셨었잖아요. 근데 제 생각은 친한 사람이랑 하다 보니까 어느 정도까지는 되는데 아까 말하는 것처럼 딱 끊을 땐 끊어야 되는데 그런 게 없다 보니까 일이 잘 안 되는 경우가 좀 있어가지고 저도 공감합니다. 네네. 그리고 아까 대표님께서 처음에 창업 마인드가 있는 분들을 원래 같이 일하고 싶었다라고 얘기하셨잖아요. 근데 대표님이 개인적으로 생각하시는 창업 마인드는 뭘까요? 처음 마인드라는 건 사실 저랑 그 글로벌 게임 오브 센터에서 그냥 막 며칠이고 밤새서 같이 하는 대표님들이 있어요. 거기서 막 다 자고, 밥 먹고, 자고. 네, 진짜 열정 다 불태우면서 만들거든요. 네, 이 마인드를 가진 사람을 확보하기는 되게 어렵죠. 어떻게 보면은. 네, 그렇죠. 그것도 있고 그 다음에 하나 중시하는 거는 되게 협업 툴이 널려 있어요. 네. 그 지금 노션이라든지 뭐 엑셀 스프레드시트도 협업 툴로 사용이 가능하거든요. 그런 것도 있고 슬랙도 있고 되게 여러 가지 협업 툴들이 있어요. 이런 툴들을 조합해서 갖다가 쓸 수 있는 사람들이 좀 창업 마인드, 스타트업 마인드가 아닐까 현재는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이 시점에서 낭만 고양이에 들어오고 싶어하는 구직자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네, 그런 분들한테 1분 메시지 간단하게 카메라 보면서. 제가 네. 그거는 지금 네. 약간 뭐 미래 자금 인재나. 문제도 있지만 약간 협업식으로 지금 진행을 하려고 하고 있고 네.
사람을 좀 잘 못 믿는 것도 있어가지고 제가 네. 현재 지금 어느 정도 구축을 한 다음에 좀 사람을 같이 보면서 이제 할 생각이에요 지금. 아. 네네네네. 그러면 아까 뭐 협업 툴을 좀 이제 몇 가지를 예시를 들어주셨는데 네네. 사실 협업 툴 요새 또 코로나로 비대면이 늘어나다 보니까 또 많이 쓰기도 하잖아요. 네네. 사용하셨을 때 가장 좋았던 것들 몇 가지 좀 소개해 주시면 네네. 좋을 것 같아요. 특히 스타트업들이 쓰면 좋을 만한 것들. 네네. 일단 국내 걸로는 잔디라는 그 툴이 하나 있어요. 카카오톡 같은 건데 이제 카카오톡 같은 경우는 그 데이터베이스라고 하죠. DB가 이제 카카오톡에서 막 얘기를 하고 한 일주일 이상 지나가면 사진 같은 건 다 사라져요. 맞아요. 네. 저장이 안 돼요. 예. 근데 잔디는 저장이 되거든요. 그런 카카오톡 같은 거예요? 네네네. 어. 국내에서 개발. 그거랑 이제 외국계에서 만든 슬랙이라는 게 있어요. 슬랙. 그래서 슬랙이라는 툴이 되게 많이 쓰이기도 하고 약간 프라이빗하거든요. 되게 네. 그냥 개인들끼리 모여가지고 남한테 오픈된 것보다는 좀 일만 좀 할 수 있게끔 이렇게 프로젝트 관리를 저도 써봐야겠네요. 할 수 있는 툴이라서 이 두 가지를 이제 커뮤니케이션 툴을 쓸 수 있고 한 가지는 일정 관리 툴인데 먼데이라는 게 있어요. 먼데이. 네, 먼데이라는 게 있는데 얘가 장점은 뭐냐면 타임라인을 제가 이렇게 1월 1일부터 1월 3일까지 이렇게 타임라인이 설정이 돼 있으면은 종환 씨가 PM 업무를 1월 1일부터 1월 3일까지 본다라고 이제 만들어 놓고 이 바를 잡고 쭉 당기면은 이제 뭐 12일, 13일 이렇게 지정할 수가 있어요. 네. 근데 이게 한 개만 되는 게 아니라 그 뭐 여러 포지션에 있는 여러 사람들을 쭉 다 늘려가지고 이런 식으로 사용이 약간 가능한. 배치도처럼. 네네네. 그 동시에 확인할 수 있는. 네네, 동시에 확인할 수도 있고 그다음에 이 업무를 했는지 안 했는지 체킹하는 시스템도 있어요. 그럼 모두가 체킹할 수 있나요? 아니면 이제 그걸 만드신 분만 체킹할 수 있나요? 그러니까 자기가 파트로 부여받은 부분에 대해서 체킹을 할 수 있고 관리자는 모두 다 체킹이 가능하도록 되어 있어요. 그다음에 또 하나는 이제 노션이라는 툴인데 이제 제가 제일 애용하고 좋아하는 툴이에요. 데이터라는 말은 다들 다 아시는 거니까 그냥 네. 넘어가고 데이터 A라는 데이터가 있어요. 그리고 B라는 데이터가 있는데 C까지 할 거예요. A, B, C 데이터가 있는데 제가 A 데이터를 이제 A 공간을 하나 만들어주고 B 공간을 만들어주고 C 공간을 만들어줘요. A 데이터를 A 공간에 넣었을 때 A 공간과 B 공간과 C 공간에 모두 다 그 A 데이터를 넣어줘요. 노션이라는 툴. 그러니까 A를 A에만 넣어도 네. A, B, C에 다 넣어준다는 얘기죠. 네네네. 자동적으로. 그래서 이거를 일적으로 생각하면 어떻게 되냐면 뭐 PM이 있고 그 다음에 그 개발자가 있고 디자이너가 있다고 쳐요. 그러면 관리자가 A 데이터를 이제 그 A 공간에다가 넣어주면은 이제 개발자, PM, 디자이너한테 각각 A 데이터가 동일하게 뿌려져서 보이는 거예요. 근데 이게 좋은 점이 하나 더 있는 게 그럼 이 A 데이터를 A 데이터를 B 데이터라고 수정을 해요. 그럼 B 데이터라고 수정을 했을 때 다 B로 바뀌어요. 한 번에 일괄 수정. 예, 일괄 수정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내일 4시까지 뭐 보고서를 제출을 해줘 하면 이제 그 뭐 디자이너한테 네. 보고서를 제출을 4시까지 해달라는 게 메시지가 들어가고 그 기획자한테도 들어가고 개발자한테도 네. 들어가는 거죠. 그래서 되게 유용한 툴이에요. 뭔가 진짜 써보고 싶어요. 지금 얘기해 주신 게 그럼 첫 번째가 잔디, 잔디, 두 번째가 슬랙, 세 번째가 노션. 노션, 네 번째가 네 번째는 아직 소개를 안 했는데. 그렇죠. 네 번째. 네. 그래서 네 번째로는 이제 엑셀 스프레드시트를 좀 추천을 하고 싶어요. 무료이기도 하고 그냥 다 사용이 가능하거든요. 엑셀과 똑같고. 맞아요. 한 번쯤 써봤던 것 같아요. 네네. 엑셀 스프레드시트도 마찬가지로. 구글에 검색하면 나오나요? 네, 바로 나옵니다. 오. 그래서 구글 계정이 있어야 되고 계정을 가진 사람들이 이제 그 스프레드시트를 동일하고 하면은 실시간으로 볼 수 있거든요. 수정을 하면은 실시간으로 수정되는 게 다 보여요. 맞아요. 네. 그래서
되게 뭐 세금 계산이나 아니면은 복잡한 함수가 들어가는 식이나 데이터를 뭐 이제 통계나 이런 것들을 넣을 때 되게 좀 편리한 툴이죠. 이건 많이들 사용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럼 요거를 실제로 많이 지금 업무에서 쓰고 계신 거죠? 네네네. 그래서 자료를 이제 좀 DB를 구축을 해놓은 게 있죠. 뭔가 되게 알짜 정보를 많이 알려주신 것 같아요. 우리 구독자 여러분들께서도 한 번쯤은 우리도 좀 써봐요. 네, 저희도 잔디 한번 네, 잔디, 뭐 이참에 슬랙 개설해보고 써봐요. 네. 네, 너무 좋은 정보였던 것 같습니다. 네.